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 또 K 배터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들이 앞서서 2차전지 산업 지금 어디 가서도 이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투자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뭐 수익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좀 많이 고점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뉴스 기사에서 2차전지 뉴스 기사 보면 와, 욕 댓글이 엄청 많아요. 좋은 얘기를 해도 욕이고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욕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영역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세계 전기차의 절반은 K 배터리로 달린다고 하잖아요. 네.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를 능가하는 효자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터리 주식 때문에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은 화가 나겠죠. 그런데 배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리다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하는 그거는 사실은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앞으로 배터리 종목들이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K 배터리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강점은 뭐고 문제가 뭔지 이런 거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바이오나 반도체와 달리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가 정말 기술이 탁월합니다. 거의 원천 기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근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바이오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30% 이상씩 오를 것이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그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30% 이상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들이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정도라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기술이 앞서 있다는 그것이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또 미국, 유럽을 위시해서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IRA, 여러분이 잘 아시는 IRA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 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그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는 정말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주가가 막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LG 엔솔 같은 주식을 많이 사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배터리를 왜 만듭니까? 전기차에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되면 배터리도 따라서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도 약간 어두운 면이 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전기차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꺾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뭐 환경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early adopter라고 부르는 그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환호하면서 샀어요. 근데 그런 수요들이 거의 다 끝이 나고 그보다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결코 싼 가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충전소가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비용도 높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수요가 자꾸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전기차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종류의 차량이 더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전반적으로 좋은 거지만
이런 전기차 자체의 수요가 좀 주춤주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리튬을 유시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원료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은 어떡하느냐, 다 그냥 버릴 거냐. 그게 이제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소중한 그런 그 배터리의 원료들을 어느 부분 이렇게 회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폐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터리 주식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폐배터리 쪽도 현재는 지금 많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산업이 조금씩 그렇게 회복이 되다 보면,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물론 미래의 성장 산업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 배터리 어디에 들어가죠?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시장이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가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전기차가 인기가 없어지면 그건 이 산업에 대한 시장 전망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질문해보자면,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 원천의 핵심 소재와 원자재 확보, 이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데, 원자재 확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차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휘발유차가 1000만이 넘는데 기름이 단 한 방울도 안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원자재 100% 수입해 와야 되는 나라인데, 이 배터리 광물도 물론 생산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긴 되겠지만 이게 다 돌이나 무슨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특수 그 원자재로 만들어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좁기 때문에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결론은 다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정말 원자재 이 확보 나중에 미래에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무게화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행히도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리튬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니켈도 굉장히 중요한 원료죠. 니켈 같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해외에 나가서 아예 투자를 해서 광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니켈 이런 것들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아예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첫째로 공급이 안정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둘째로 가격의 오르내림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 이런 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뭐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 빨리 나가서 직접 투자함으로써 원료를 확보하자,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